삼성병원의 김한정 의원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현장을 출동하는 중에 연락을 취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사장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지금 병원에 있지만 우리 본위원회가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현장에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박상진 사장의 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태가 어떠시냐? 박상진 사장 부인의 답변은 최근 몇 달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어지럼증도 있고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서 병원의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투여를 해서 재우고 있다. 그래서 와도 면회할 수가 없다. 또 면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본인의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켜줄 수가 없다. 제가 간곡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국정조사에 회피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거듭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데리고 가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면회를 시도한다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태다.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하지 마. 자, 우리 이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 어서 진행 발언. 지금 짧게 이 해주십시오. 박상진 진단서를 그 전문가한테 보내서 이게 맞는 것이냐 질의를 했고 결론은 급조된 허위 진단서다. 이유는 여기에 상병으로 기재한 질병,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질병 분류기호 F430의 경우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명백한 정신장애 없이 특수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며 수시간 내지 수일 내에 진정되는 일시적 장애이다. 증상은 스트레스성 사건이나 자극 후 수분에 나타나며 길어도 2, 3일 내에 사라진다. 그런데 제출된 진단서에 따르면 발병 일시가 2016년 12월이기 때문에 1월 9일까지 이 증상이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허위 급조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12월에 발병된 것이 1월 9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진단서로 이건 수사를 해주십시오.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상 불출석의 죄, 보고 거부의 죄, 그리고 서류 제출 거부의 죄, 선서 거부의 죄, 정언 거부의 죄, 출석 방해의 죄, 검정 방해의 죄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박상진 정의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해서 의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오전에 그 삼성과 관련된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화여대가 그 미래라이프 반대하는 그 집회를 하는 그 과정에 정유라와 최순실의 그 입학 부정을 알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고구마 줄기를 캐다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로 야기된 이 국정농단을 캐다가 우리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무령왕릉은 바로 삼성입니다. 이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K 스포츠나 미르 재단이 생기기 훨씬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삼성과의 기나긴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풀어준 이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이요. 이 2015년 5월 7일에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에 나타납니다. 규제 완화를 시켜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이 반도체 공장을 해주는데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해주고 산업 용수를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삼성과 뭔가 주고받을 게 있었던 거겠죠. 규제 프리존이나 이 대기업과 했던 모든 일에는 항상 바터제로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으로 궁금한 게 저 자료를 보시면요. 저 2015년 6월 23일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독일을 가는 요 순간입니다. 요 직전에 이제 박상진 오늘 지금 이 그 스트레스로 입원하셨다는 이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2015년 6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정유라를 지원하는 그런 그 방안으로 승마협회를 택한 것 같은데 삼성을 승마협회 회장사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여의치 않았다는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선수를 뽑는데 공정하게 뽑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가 선수로서의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같이 경쟁을 시켰을 때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승마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 삼성의 자금이 독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 최순실이 독일에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그 삼성이 거기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지금 노승일 증인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그 고영태 그 증인을 만나서 독일에 가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이 그 7월 30일이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근데 7월 30일 날 해서 그래서 이 회사 다니던 데를 정리하고 8월 10일 날 가지 않습니까? 예, 8월 10일 날 출발.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요? 독일에 회사를 만들러 가셨죠? 갔을 때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독일에 가서 뭘 했는지. 삼성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빨리 가서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삼성이랑 예.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인 신규 법인을 만드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는 제2의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 가서 첫 번째로 회사로 사용할 그 장소를 알아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박승관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거는 이제 최순실한테 보고를 했고 최순실이 이제 박승관 변호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알아봤나 봐요. 그리고 8월 14일 날 바로 입국을 한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박승관 변호사가 단독으로 이제 최순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독일로 간 이유가 예. 이 국민들의 눈을 피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독일에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죠. 예. 아까 박상진 사장님 지금 이 오늘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와서 병원으로 갔다는 그 증인이 바로 이 유럽 쪽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을 불이 나게 삼성전자로 데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승마협회 회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내서 독일에 회사를 차리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저 가운데 그 2015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 7월 사이에 그때 바로 이 승마협회로 지원하려던 삼성의 자금이 최순실이나 정유라한테 직접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마음을 바꿔서 독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 회사를 만들러 가셨고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랬던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 이 독일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코아 스포츠 회사의 전신인 독일 회사를 하나 샀다가 이름을 코아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박원호 전 전무나 이런 분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그것을 비덱 스포츠로 바꾸면서 100% 최순실이 주인인 그런 회사를 만들죠. 예, 그거는 이제 2015년 12월 이후에 일어난 그렇죠. 예,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만든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가 만들어지는 이 전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일단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독일의 회사를 만들고 정유라가 혼자만 지원을 받게 해놨는데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재벌들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뭔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우리가 7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게 큰 그림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화 쪽을 하나 했고 스포츠 쪽을 하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 정유라의 승마를 돕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뒤에 K 스포츠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독일에서 돌아오는 과정하고. 예, 저는 독일에서 이제 그 최순실 씨가 나가라 그래서 이제 좀 버티다가 이제 나왔고요. 급여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독일은 노부장이 원했듯이 그 급여 조건을 채워주면 법인으로서 대표로서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50만 원 받고 한국에서 200만 원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이제 150만 원에 준하는 이제 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고 법인도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은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이제 부식을 끊어요. 부식을 끊고 제가 또 안 나간다고 그 부식을 끊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버티니까 통째로 이사를 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단은 고영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력서를 좀 준비해라고. 왜 그러냐니까는 제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체육재단이 정상적으로 고영태도 그렇고 정경련이 뜻을 합쳐서 만든 재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한 1월 달, 2월 달 같이 일해 보니 또 이것도 판이 또 최순실 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케이에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의 최계열 의원입니다. 우리 조윤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만평이 있죠. 만화로 세태를 또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정부 찬양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만평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소설, 연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홍보하는 과거의 대한뉴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또 영화, 연극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찬양하는 것이면 누구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이고 연극은 그냥 연극일 뿐입니다. 미디어와 예술은 그 속성상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역대 대통령 성대를 묘사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면 대통령들을 모두 바보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 우리 조윤선 증인께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체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변호인, 화려한 휴가, 광해 이런 영화를 보고 불쾌했다, 화를 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 내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때 문화예술단체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해 6월 초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이 A4 2장짜리 명단을 문체부 차관 조현재에게 전달을 했고 조현재 차관이 당시 유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유 장관은
무시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요청이 오면 그거를 거절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6월 말쯤 명단을 전달해준 김소영 비서관이 리스트를 폐기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폐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시로 리스트가 내려오고 또 폐기하라고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소송한 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는 총 9,473명, 세월호 관련 시행령 폐기 촉구서는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국서는 문학인, 또 문재인 박원순 후보 지지서는, 이렇게 해서 9,473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그 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쭉 보면 이게 리스트라면 이 리스트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조현 증인께서 오늘 국민께 사과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진상을 다 파악하고 국민께 상세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부처 차원에서의 사과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것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그 김영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대통령 풍자 세월 5월 화가 홍성담 배제 노력 제조 조치 강화라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그 지시도 있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까? 예, 저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있는 대로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금 특검에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 이 담당자들이 지금 거의 20일 정도 저희 직원만 해도 한 20명이 넘게 소환 조사 받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직도 특검 발표로는 전체적인 전모는 확인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그런 특단의 이런 조치가 반드시 부처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겠다. 특검 이렇게 하고 수사에도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하실 거죠? 저희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도 특검에서 빨리 특검이나 검찰이나 간에 빨리 저를 소환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지금까지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을 소상히 자료와 함께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순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2012년 총선 당시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근접 경호를 담당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경호실에 별정적으로 특재되어서 근무를 했죠. 예, 관저에서 그렇습니다. 근무를 했나요? 예, 그러면 4월 16일 세월호 당일 그때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날 휴무였습니다. 우리 그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구순성 의원께서 그에 관해서 구순성 증인께서 그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좀 증언을 해줄 수 있다 해서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양심선언을 한다는 그런 말도 한 적 없고 사실 그날 휴무였었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 싶은 게 정말 제보자가 누구인지 제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규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구순정 정인, 예,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동안 왜 안 나오셨어요?
저번에 청와대 오셨을 때 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동행명령 발부되고 나서 나오셨어요? 사실 제가 나올 이유가 사실상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근무도 아니었고, 그러나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내 한 사람 저기하면서 조직에 누가 될까봐, 그리고 또 여기 의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면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4월 16일 날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몇 번 나왔나요? 의원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날 휴무였습니다. 이야기를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안 들었나요? 그날은 길을 막고 있었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물어보지도 말고 듣지 말기도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들이 300명이나 죽은 그날 대통령이 뭐 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관제 경호원들끼리 야 그때 대통령이 뭐 하셨냐? 그런 게 서로 물어보는 게 동료들 간의 상식이고 정보 공유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물어보셨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예? 관저 근무했던 동료한테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정인들처럼 그렇게 딱 잡아떼는 게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가를 위해 존재합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국가적인 참사로 300명이 죽었는데 궁금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대통령 관제 경호했던 동료에게 그런 거 안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 그런 적 우리 없습니다. 노성일 초등학생이랑 지금 대화해도 그렇게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자, 노성일이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치원 학생들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자기가 왜 그걸 묻지 않았는지 거기다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선서를 했습니다. 제가 허위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저한테 따박따박 호전적으로 대답하죠?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16일에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제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해서 동료들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그게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 국민들이 노승일, 판단할 자, 겁니다. 국민들 판단할 거예요. 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 안 합니다. 자, 노성일 참고인. 그 아까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통화를 이제 했었다고 했어요. 그죠? 예. 언제쯤이죠?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용 모르시고요. 네네. 최순실이가 대포폰을 주로 사용을 하죠. 예,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날 대통령이랑 할 때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건 대포폰은 확실합니다. 예. 예. 그럼 대통령도 대포폰으로 사용해서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폰하고 통화하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공무폰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상식인데요. 그건 뭐 예. 참고는 모르실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조윤선 우리 증인. 자, 오늘 이제 거의 2달 만에 10월 13일 날 블랙리스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오늘 2달 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할 의사가 있고 앞으로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 22조 1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헌법 22조 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이 위배했다고 하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의원님 제가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만약에 조 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제가 위반한 점이 있다면 그렇죠? 예. 네. 장관직에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직에 미련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아직도 동안에 오케이 장관직에 미련이 없으시고 아직도 국회의원 출마할 의사가 있으세요? 네? 앞으로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 계획이 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저의 마지막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그럼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도 됩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를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색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엉뚱한 대답 다 해놓고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문체부 장관으로서 자, 역할을 좋습니다. 하는 것이 국회 저의 고발이 되었으니까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네? 국회에서 고발 당했는데 피의자 신분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으로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정무수석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고 또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국회가 조 장관을 밝힐 수 고발까지 있기 해서 때문에 피의자 신분 됐는데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겠냐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뭐 주줄주줄 하세요? 제가 네? 부끄럽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부끄러워졌어요. 장관 사퇴하고 특검 수사 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관직 사퇴 여부가 제가 특검에서 수사받는지 여부에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떤 신분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입장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네. 그날 제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렸고 그 부분 저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겠습니까? 의원님 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십니다. 자, 의원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그 리스트 작성과 예, 의원님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의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사실을 제 최초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 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앞으로 보충 질의에서 신문 개수하십시오.